예, 강한 듯 따뜻한 남자 기정 씨가 정말 좋아요. 왜 오늘은 이렇게 톤 다운 되셨죠? 네, 밀양 사고도 있고 해서요. 예. 좀 덜 까불려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김종인 컷오프의 아픔을 딛고 강철 같은 의지로 다시 일어서고 있는 가뜩이 같은 남자, 현역 같은 전 의원 강기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많이 춥습니다, 날씨가. 아, 근데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밀양에서 화재가 대형 화재가 났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아침 새벽에 일어난 불인데 저는 밀양병원 화재를 보면서 갑자기 불현듯 그 용산 참사 화재 생각이 푹 났어요. 이맘때쯤이었죠. 이맘때 구정을 앞두고 일어난 일인데 그때도 그냥 얼마나 추웠던지요. 그 추울 때 또 하필이면 추울 때 그렇게 난지. 오늘도 아무튼 서울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추운 영하 17도 이런데 화재가 나서 정말 마음이 더 그냥 까랑지더라고요. 화재는 나면 안 되는 건데 화재가 났을 때 정부의 어떤 대응들은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옆에 요양병원도 차단을 하고 위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차단을 한 건 성공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천도 그렇고 우리 밀양도 그렇고 이 안전에 대해서 참 어찌해야 될까. 이제 대응은 신속하고 잘 해야 되는 거 맞고요. 예방인데 이걸 그 안전 점검과 예방인데 이게 그래서 한 사람만 잘하는, 즉 대통령만 잘하거나 또는 정부만 잘하는 문제는 아니고 정부의 안전 진단과 점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시민의식, 안전과 예방에 대한 시민의식, 이런 것이 철저히 좀 의식으로 또 제도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같이 올라가야죠. 어떤 네. 수준이 마치 말이 씨가 되는 것처럼 화재도 안 나는데 소방관을 왜 증원하냐고 했던 그런 식의 의식은 좀 바뀌어야겠어요. 전쟁이 안 날 건데 왜 군인은 왜 키우냐고 똑같은 이야기인 것처럼 이게 급작스럽게 화재가 막 났을 때 소방관들 증원 이런 문제는 좀 시급히 해결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안전에 대한 예방 조치, 그리고 사전 예방 조치, 이걸 어떻게 잘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 장들, 그 다음에 행정 공무원들이 원리 원칙대로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원리 원칙대로 가면 많이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건물들이라든가 또 안전의 어떤 원칙을 지키지 않는 많은 건물들이 있으면 그걸 때로는 인정으로 봐주기도 하고 뭔 일 없겠지 하고 넘어가다 보면 꼭 사고가 나고, 밀양은 아직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제천 사고만 하더라도 아마 전기 합선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전기 배선에 어떤 이상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구조물에 대한 안전이나 또 전기 배선에 따른 그 화재 이런 거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좀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맞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된다. 그 입방정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그 불이 안 날 건데 그런 이야기와 갑자기 홍준표 씨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제천 화재 나고 나서 빈정거리듯이 내가 재직 시절에는 경남 불이 안 났다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비율로 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불이 많이 난 편이었고요. 지금 현재 경남도지사가 공석이죠? 네. 근데 지금 여기 밀양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선 출마하면서 다음 선거를 못하게 하고 부도지사한테 넘겨주고 지금 그랬죠. 공석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재보궐선거를 못하게 만들었죠. 그때. 네, 200억 홍준표. 아끼겠다고 그렇게 네. 했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김성태는요, 밀양 화재에 문 대통령 사과하고 청와대 내각 총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습니까? 소방은요 지방직이에요. 밀양의 총책임자는 지금 공석인 경남도지사입니다. 불이 나면은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와 내각이 사퇴를 해야 됩니까? 이러지 맙시다. 일단 수습부터 먼저 해야지. 내각 총사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안철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천 참사 후에 뭐 했냐. 아니 무슨 사건만 나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 끌어내리려고 아주 발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제천 사고가 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세상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병원 이런 것들이 뭐 했냐고 물어보는데 얘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직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제도를 마련하고 뭔가를 장비를 충원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은. 불날 때마다 내각 총사퇴하란 말 나오겠습니다. 팩트만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없는 건물 허가해 준 게요. 2007년에 경남도지사 한나라당 김태호였습니다. 다음에 소방점검 자체점검으로 규제를 푼 시기는 이명박 때였습니다. 2018년 소방 예산을 증대시키는 걸 반대한 곳이 어디죠? 자유한국당이죠. 2018년 현재 밀양시장은 자유한국당의 박일호입니다.
그리고 지방직 소방 관련 전권과 책임은 해당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홍준표 씨가 내려놓고 무책임하게 도지사 선거도 못하게 한 바로 그 자리예요. 그리고 성남에서 환풍기 사고 났을 때 새누리당 쪽에서 뭐라 그랬죠? 성남시장 물러가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2014년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이후에 관련 소방법이 개정 강화돼서 올해 2018년 6월 30일까지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시한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국가적인 중대한 어떤 재난이 났을 때 같이 그걸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정부의 책임으로 미는데 알고 보면 또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사실상이 전부 다잖아요. 제천 화재 이후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뭐 책임을 문재인 정부가 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혀 공감할 수 없고요. 태생적으로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면 안 되는 저는 그런 집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추미애 대표도 또 우원식 대표도 현장을 달려가게 또 지금 하고 있고 또 정부도 총리, 장관 함께 달려가서 아무튼 우선 그 다친 사람 치료해야 되고 정말 그 안전에 대한 후속 대책은 추후더라도 우선은 맞습니다. 아무튼 그 구조하고 치료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건물에 또 약간 더 문제가 있긴 했다만요. 병원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건물이다. 이렇게 이런 전문가들의 진단도 있더라고요.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고를 대처해서 그 다음에 비슷한 형태의 참사가 나지 않게 만드는 게 저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생하시는 분들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고요. 피해를 당하신 분들 삼가 명복을 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밀양소방서에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소방 헬기가 동원돼 구조자를 끌어올립니다. 아래로 보이는 병원 내부에선 여전히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건물 안팎은 시커먼 연기로 에워싸였습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은 뿌연 연기를 헤집고 정신없이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소방관과 구급대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들을 들것에 태워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화재가 난 일반 병원과 바로 뒤 요양병원엔 각각 100명 안팎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일반 병원 1층 응급실입니다. 구조대원들은 요양병원 환자들을 먼저 대피시킨 후 화재가 발생한 병원 전층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입원 환자들이 많았던 2층에서 이미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화재 발생 후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고 3시간 만인 오전 10시 26분 화재는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불에 탄 병원은 처참했습니다. 구역입니다. 선생님, 구역입니다. 나가주신 것 같이. 깨져버린 유리창과 시커멓게 타버린 벽. 바닥엔 잿더미가 쌓였고 구조물은 뼈대만 남았습니다. 현행법상 스프링클러 설치는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에만 의무사항입니다. 세종병원 면적은 224제곱미터이고 스프링클러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불이 시작된 응급실 입구를 보면 그 흐름은 있지만 나무 의자는 멀쩡합니다. 불의 규모만 보면 아주 크지는 않았음을 반증합니다. 스프링클러만 있었다면 초기에 불길을 잡을 수 있었지 않았냐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소방관들은 발빠른 대처로 불길이 병원 2층으로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연기도 막지는 못했습니다. 2층 입원실에서 환자들이 탈출하기 위해 비상계단 문을 열었지만 심한 연기가 몰려와 포기했습니다. 결국 일부만 방충망을 부수고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병원에는 건물 안 연기를 빼주는 제연시설도 없었습니다. 이건 역시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만 의무 설치 사항입니다. 세종병원 입원 환자는 100명입니다. 이 중 15명은 산소호흡기를 단 중환자였고 대체적으로 70대 안팎의 고령자들입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의사 2명, 간호사 7명, 간호조무사 17명으로 총 26명입니다. 환자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의 의료진이 비상 상황에서 모든 환자를 제대로 대피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탈출에 성공한 중환자들도 연기를 심하게 마셨고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긴급 수석 보좌관 회의를 소집한 문재인 대통령.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된 인원에 대해 필요한 의료 조치를 취하여 추가 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
문 대통령은 특히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복합 건물에 대한 화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도 신속히 파악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중환자들이 입원 중인 병원에서 발생하여 생명 유지 장치 등의 작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등 면밀히 살펴서 사망 원인을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가족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화재 자체도 문제였지만 생명 유지 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망자가 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확인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중환자들에 대한 장비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조기 수습을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